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공직사회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꿈의 직장이었던 공무원인데 젊은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고 현직 공무원들마저 이직을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줄 몰랐어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공시생인데요, 이른바. 네. 이게 공시생이 되는 비율, 전체적으로 전체 그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비중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뭐 한때는 공무원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고 정말 맞습니다. 꼭 하고 싶다. 시험 뭐 몇 년 동안 보고 이랬는데 공시생 비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무원들의 인기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 최근 통계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인데요.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일반 공무원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청년들 중에서 봤더니 한 13만 1,000명 정도로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일반 기업체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게 한 16만 8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을 준비하신 분들, 일반 민간 기업이죠. 여기에 준비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서 이게 지금 통계를 봤더니 2006년 이후에 이게 공무원을 준비하는 숫자가 가장 적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공무직에 대한 또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의 그 인기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유의미하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시험 준비자 전체 대비로 본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 한 23%, 일반 기업체가 29.7% 조사가 됐거든요. 이게 네. 최근 통계예요. 그래서 확실히 일반 민간 기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맞습니다. 이제 일반 기업으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일반 기업 공시생 일반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시생 수보다 많은 게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 네. 기록을 보니까 2006년에 그랬고 2023년에 그랬고 맞습니다. 이제 2025년에 다시 네. 뭐 공무원들의 인기가 수그러든다. 네. 이럴 때마다 뭔가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경기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젊은 세대들의 직업관이라든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건지 이런 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요 측 측면도 있고요. 이제 네. 공급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 같은 경우는 경기적 요인인데 경기가 자체가 이건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사실상. 뭐 민간 취업이라든지 공무원 취업이라든지 다 같이 낮아졌죠. 예, 다 같이 나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공무직 같은 경우가 더 인기가 더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공급적 요인도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월급 차이겠죠.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 시대에 이제는 새로운 청년 세대인데 MZ 세대의 마인드 자체가 사실상 이제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월급에 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든지 이제 가치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죠. 본인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직에 대한 인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민간 취업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나라도 차라리 민간 회사, 일반 회사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 되기 힘들잖아요. 네. 뭐 9급이건 7급이건 뭐 5급은 더 힘들고. 네.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 되어도 네. 들어가서 네. 5년 이내에 퇴사하는 걸 봤더니 작년에만도 5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들이 12,000명이래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가서도 이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퇴직률은 이게 퇴직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 포지션 중에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떤 통계 보면서 아니 5년 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회사에 좀 할 만한데. 한 차인데 5년 미만, 그러니까 1년부터 5년 사이에 봤더니 이중률이 그렇게 높다. 한마디로 이제는 공무직 그만두고 공무원 그만두고 민간 회사도. 해봤더니 좀 성이 안 차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경험해 보니까 이거 내 길이 아니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점점 네, 많아지네요. 맞습니다. 5년차 이하 공무직 퇴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 같은 경우가 6,500명 정도 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7% 정도 되고요. 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배 이상 좀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 임용된 공무원 중에서 23%는 떠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4명 중에 1명은 네. 떠나는군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는 적응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공무 사회도 아마 많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시대가 점점 가면은 차장이나 부장급이 막내일 수도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공무직 사회는 굉장히 좀 경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 공무원 노조 조사를 봤더니 20, 30대 청년 공무원의 72%가 네. 급여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네. 현재 공무원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같은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같은 연령대에서 민간 기업 종사자들 평균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통계청 자료도 보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랐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월급 차이였다는 거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9급 초임을 받습니다. 이제 기본급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193만 3천 원 정도?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는 대졸 초봉 30대 초반 기준으로 봤더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거든요. 많이 차이나요? 예, 많이 차이 나죠. 기본급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이제 각종 수당을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당 갖고 이제 사실상 이제 월급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실수령액을 본다 그래도 사실상 이제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민간 기업과의 가장 큰 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 똑같은 나이대로 본다 그러면 한 15%에서 17%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라 살림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 봤더니 민간 대비해서 공무원 보수 수준을 봤어요. 이게 2016년부터 쭉 훑어봤는데 83%, 86%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최근 통계를 본다 그러면 83%에 머물러 있어서 매년 80% 초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임금에 대비 차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사실상 지금 이 MZ 세대들 받아들이기에는 왜냐면 친구들은 막 승진하고 이래서 그렇죠. 뭐 비싼 차도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급여가 뭐 엄청 차이 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박탈감. 동창회 만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이 인기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엔 철밥통이라 그랬어요. 공무원. 맞습니다. 평생 고용에 네, 공무원 연금이 또 있고. 맞습니다. 연금이 정말 한번 매력적이죠. 붙으면 네. 평생 걱정 없다. 네, 근데 요즘은 공노비라고 한다면서요? 네, 공무원 노예 이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9급 신규 공무원 기본급 한 200만 원 정도니까 네. 이게 보면 이 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맞습니다. 3% 연속 6%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지금 6% 올려달라고 3년 네. 내내 안 올려줬다는 얘기네요. 결국 인상률이 2.7에서 2.9%로 내년 임금 인상률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 네. 이 정도면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민간 기업과 비교해서는 좀 어떤 수준인지 이것도 봐야 될 텐데.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월급 인상분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딱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연도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2021년도 같은 경우가 공무원 그 인상률, 연봉 인상률이 0.9%였는데 그 당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오히려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간 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4.6%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인상률 자체가 연도별로 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더 감소되고 있는 거죠. 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25년 나오는데 지금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예상이 지금 2% 정도 초중반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뭐 2025년도에는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뭐
공무원 인상률이 나왔지만은 2026년도 그래서 이제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7에서 2.9%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9급만 올렸습니다. 너무 낮으니까 9급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6.6%에서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상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그래서 워낙 9급 초급이 낮다 보니 그래서 9급만 좀 높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눈에 확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임금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이제 인상률이 굉장히 낮다.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런 요인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행정부에서 봤을 때 네. 일단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짜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 MZ 세대들한테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그렇죠. 공무원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 보면 그래 좋다 기본급 인상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뭐 급식비라든가 뭐 직급 보조비라든가 OT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각종 수당도 좀 올려다오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수당이 지금 민간 기업들도 사실 그런 게 뭐 예전에 비해서는 이 세목 아주 자세한 수당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연봉 이제 비슷하게 가니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대표적인 게 정액 급식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식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달 얼마씩 일정 주죠. 금액씩. 예. 근데 사실 민간 기업들 저도 회사 다녀봤지만 그냥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직들의 이 정액 급식비가 월 14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보면은 그러니까 7천 원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밖에서 사 먹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7천짜리 100번이 없거든요. 없죠. 예, 저 여의도에 있는데 거의 10,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공무원들이 7,000원 갖고 밥 먹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사실상 민간 기업과 비교를 해봐도 굉장한 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직급 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과 9급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이고요. 1급이 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민간 기업과 뭐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좀 낮고요. 초과 근무 수당도 있긴 있는데 이게 공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법정 기준보다 좀 낮은 단가로 좀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민간 기업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뭔가 있어요. 수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이게 수당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민간급보다 훨씬 더 적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뭐 수당, 그래 수당으로 이제 채우면 되니까라고 보는데 막상 실수령을 받아보면 좀 놀란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는 처음 공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MZ 세대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그 점이 걱정되네요. 네,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신입 공무원들이 아니고 중간 관리자 측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관리자급 공무원의 이게 물어봤겠죠. 이탈 의향이 51.9. 2명 중에 1명은 아유 공무원 그만둘 생각도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가 된 건데 2024년도 공직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워낙 공직사회고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기준, 데이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4년도 기준으로 관리자급 그러니까 이제 과장과 계장의 이탈 의향을 물어봤더니 51.9%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나 떠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추세적으로 봐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의지의향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이제는 보는 거죠. 그만큼 노동 강도도 강해졌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또 민간 기업은 그때 이후에 유동성 풀리면서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런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높아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이탈 고려 주요 이유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첫 번째가 낮은 보수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퍼센트로 보면 39% 나오면서 가장 많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가 과다 업무였고요. 세 번째가 승진두란.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가 보람이 좀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관이 나랑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역시나 뭐든지 돈입니다. 그러네요. 예, 낮은 임금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통계도 좀 봐야 되는데 2017년 공무원 숫자가 103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5년 뒤인 2023년 기준으로 117만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늘었네요. 6년 만에 13% 넘게 네. 증가했는데 네. 이제 증가한 건 그렇다 치고 이 규모가 과연 적정한가? 네. 이 국가를 사실 국가의 행정을 돌리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숫자도 중요해요, 사실은. 100, 이 늘어나는 건 추세는 늘어났고 네. 117만 명 지금 더 늘어났겠죠? 네. 이 규모가 적정한지 이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큰 정부를 만드느냐, 작은 정부를 만드느냐, 그렇죠. 이런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늘어났잖아요. 공무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OECD 기준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인구 대비 어느 정도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네. 상당히 낮습니다. 아, 공무원 비율이 낮아요, 우리가. 예,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OECD 대비해서 보면 현저히 낮고요. 그렇군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요. 이제 노동 인구 중에서 공공 부분에 있는 고용 비율이 8.8%거든요. 네. OECD는 18%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 높아요. 많이 차이 나네. 예, 그래서 이게 좀 많이가 차이가 나서 이 노동계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어떤 정부가 탄생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가 있고요. 네. 공무원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그 색채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 이게 정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많이 뽑다, 많이 적게 뽑는다, 뭐든지 간에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그렇죠.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약간 경직돼 있습니다. 이게 구급 체계잖아요. 예, 구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구단계. 체계가 따다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든 간에 시간 지나면 이제 오르는 체계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OECD 대비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한 명이 더 많은 일을 해내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수는 많아지는데 생산성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게 우리 공직사회에 안고 있는 숙제다라고 지금 연구 보고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떠나고 싶은 이유가 진급 누락 이거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진급이라는 게 이제 이 급수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9단계, 9급부터 1급까지 가는 건데 꿈의 1급인데 다른 나라 왔더니 독일은 4단계고 네, 프랑스는 3단계고 영국과 미국은 단계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촘촘한 계급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 따왔어요 또? 아닙니다. 중국에서 따왔습니다. 아 이거는 또 중국의 전통적 구품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뭐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는 뭐 분석이 되고 있는데 추정이죠. 네, 추정이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동양에서 흘러왔던 구품제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자리 잡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예.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등급 구조는 좀 약한데 조직 체계에 따라서 이제는 직급이 좀 호칭으로 이제는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은 아예 등급 제도가 없습니다. 급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이제는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승진이 돼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된다 그러면 불만이 거기서 되게 많아진다고요. 그러네요. 예, 실제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네. 공무원들의 서베이를 조사해봤더니 내가 만약에 승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거 가지고 엄청난 불만이 나오면서 조직 이탈하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나오고 있어서 이 과연 9등급제의 이 체계가 맞느냐 이런 것도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MZ 세대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는 이제 수평적 관계라든가 약간 이런 걸 원하지 이건 수직적이고 굉장히 뭐 도제적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한 반발심도 있을 수 네. 있고 월급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탁 들어가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좀 이건 아니다. 이게 이탈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데 물론 방학인데 이제 방학 중에 또 수업이 있거든요. 예.
웃음 코드가 안 맞다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온 거죠 이제 MZ 세대들과 MZ 세대들과 소통이 안 되는. 평론가님이 지금 예. 저 그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아하. 저는 친구들과 MZ 세대들과 소통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는 웃음 코드가 안 맞아서 제가 뭔가 던져도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MZ 세대들과 소통이 안 되는 나이대가 됐구나라고 느꼈는데 네네. 공직 사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네요. 공직 사회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기성 세대의 공직 사회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탄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MZ 세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공직 사회에서 안을 본다 그러면 공정성을 그렇게 이제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공정성. 예, 그래서 승진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는 판단하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뭐 누락이 된다든지 그러면 진짜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따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그 위계적인 조직 문화와 좀 이질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공직사회도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 연구가 됐습니다. 실증 연구가 됐는데 서울대에서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MZ세대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게 승진과 보상의 공정성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서울대에서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직 사회에서도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들은 MZ 세대들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런 사례죠. 공직에 계신 높은 분들이 툭 뭐 이상한 얘기를 던지면 과거 같은 허허하고 넘어갈 일도 MZ 세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월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조직 문화도 굉장히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고 직분이고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이제 좋은 인재, 그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급여 인상만으로 해결된 문제인지 방금 그 정서적인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또 어떤 이 수직 계급 사회의 그 전형적인 그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탈피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해외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급여 인상만으로 좀 부족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계속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보상이 돼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9등급으로 돼 있지만 이게 성과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장에서의 인상만큼의 사실 임금 속도도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가 1964년도부터 굉장히 빨랐어요. 64년도부터 이 성과 역량 평가 기반을 통해서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도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체 급여 예산 중에서 7%를 성과급으로 빼놓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상 체계가 확실하군요. 네, 확실하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88년부터 실제적으로 직능 중심의 인사 체계를 체계화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과 중심의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 체계를 이제 마련한 상태이고, 특히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2000년대부터 이제 성과급을 도입을 했고 공정한 이제는 배분 시스템, 그러니까 임금 시스템을 지금 마련한 상태고, 영국 같은 경우가 저는 좀 눈에 띄는데 이게 고위직 성과 연동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직들마저도 사실상 이제는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들도 언제든지 성과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오케이. 예, 요게 지금 나와서 업무 미달자는 이제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예, 영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좀 외국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점 분명히 많고요. 특징적인 거는 체계가 급여 체계 개편해야 된다. 그다음에 승진 계급 유연화, 조직 문화 혁신. 그래서 연구 보고서들이 동일한 얘기를 다 합니다. 네. 이런 체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 임금 시스템 개편, 그다음에 승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상 체계,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해야 되고, 또 하나 언제든지 미국이나 영국처럼 성과가 안 나오면 퇴출시키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이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공무원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